자, 이번 시간에는 드리븐의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드리븐의 사회화의 핵심은 이겁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에게 사회화 교육을 시킬 수 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사회화 기능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가정에서 시키는 사회화 어떤 교육과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시키는 사회화 교육은 다르다는 거예요. 왜 다를까요? 하나 예를 들어 설명해 볼까요? 집에서는 내 자식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자식이고 내 자녀고 한두 명만 가르치는 건데, 그리고 학교라는 공간은 모든 아이들이 공평하게 모인 공간에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거예요. 이 환경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 기능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으로 보면 부모님은 자기 자녀들이 하는 과정에 대해서 언급해주고 피드백을 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아이가 얼만큼 노력을 했고 이걸 성취하기 위해서 얼만큼 열심히 했고 그 결과물이 좋지 않아도 항상 응원해주고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 한 것을 언급해줄 수 있어요. 하지만 학교는 달라요. 과정도 중요하겠죠. 물론 교사가 과정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줄 수 있어요. 근데 학교는 냉철합니다. 자기 성적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걸 얻을 수 있냐 없냐가 정해지는 거예요. 솔직히 맞는 거잖아요. 내가 성적이 잘 나와야지. 성적이 잘 나온다는 거는 내가 그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나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걸 하고 싶어도 내 능력이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능력이 다른 학생들보다 부족하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걸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즉, 과정보다는 결과에 따라서 대우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내가 사람이 대우받을 수 있구나. 성취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느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성,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해나가겠구나. 가정에서는 여러분 아시겠지만 부모님의 도움, 형제의 도움 받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 시험 칠 때 그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죠. 그러니까 드리븐은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회화와 학교에서 일어나는 사회화가 다르다는 거, 그리고 그게 어떻게 다를 수 있는지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도 사회화의 규범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가정과는 다른 학교만의 사회화가 존재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요한 사회화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 보면 독립성입니다. 가정에서는 언제든지 수시로 여러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스스로 일을 처리하고 이에 책임을 져야 돼요. 스스로 내가 과제를 하고 스스로 시험을 치름을 통해서 독립성을 획득하게 됩니다. 숙제도 내 스스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도 자석을 분리해서 내가 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무언가를 해나가는 어떤 성질을 배워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성취성. 가정에서 부모님은 학생들의 과정도 잘 고려해 줍니다. 부모는 아이의 결과만으로 판단하지 않죠. 그러나 학교에서는 노력이나 의향이 아니라 성취에 따라서 대우받는 것을 배웁니다. 다른 학생과 자신의 성과를 비교하며 자신을 판단하게 되는 거죠. 특히 최선을 다해서 높은 성취를 받는 것이 가치 있는 것임을 이제 인지하게 된다는 겁니다. 과제의 성과에 따라서 다른 보상을 제공받고 경쟁에서 성공하는 경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성취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적 특성을 아이들이 함양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은 개인의 보편적인 특성에 관계없이 모두에게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게 보편성이에요. 동일한 연령대와 같은 내용을 배움으로써 보편성의 규범을 익힌다. 학교에서 규칙은 가정과는 다르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고 예외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요. 부모님은 아이들의 예외성을 인정해줘요. 우리 아프면 오늘 이건 하지 말. 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학교는 안 돼요. 내가 아프다고 해서 과제 늦게 제출한 거 인정되지 않습니다. 모두가 누구나 동일하게 규칙이 적용될 수 있다는 거. 그 나만 특수하게 된다는 거는 아니에요.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때마다 이 규칙이 바뀔 수 있다는 거.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특정성입니다. 가정에서는 부모와 형제 등 유사한 문화적 생활권자라는 틀 속에서 사회화가 진행되지만 학교에서는 동일 학년끼리 다른 학년과는 구분되는 내용을 소유한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님이 하는 어떤 커리큘럼을 가르치잖아요. 하지만 학교는 달라요. 학년에 따라서 배우는 내용이 다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과 기능을 적용시켜서 개개인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분야를 집중적으로 학습하도록 할 수 있어요. 학교는 특정성의 분야를 키워줄 수 있다는 거. 특정성이라고 하는 어떤 사회화 기능을 키워줄 수 있다는 거죠. 다 똑같은
규칙을 적용받는 건 보편성이지만 그거는 이런 규칙성에서 적용되는 거고 특정성은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덜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규칙을 제공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또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아파서 입원하고 대표팀 일원으로 출전하게 됐을 때 과제 제출이 늦어져도 감점이 되지 않는 것을 이해하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특수한 모두가 보편적으로 규칙을 지켜나가야 되지만 뭔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그게 받아들여지는 상황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걸 배우는 거죠. 뿐만 아니라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소질에 따라서 다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구나, 혹은 연령대에 따라서 그런 것들을 배우고 이해하는 게 바로 특정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븐은 가정과 학교 간의 사회화 기능의 어떤 차이점을 중심으로 접근을 했고, 이런 관점에서 학교는 이러한 사회화 기능, 가정에서 해주지 못하는 사회화 기능을 담당해 주기 때문에 긍정적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기능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는 학자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거는 디르켐입니다. 디르켐은 사회화를 이제 보편적 사회화라 특수 사회화로 나누어서 설명을 합니다. 사회화 중에서 유형을 보편 사회와 특수 사회. 그 중에서도 학교가 보편 사회와 특수 사회 역할을 다 담당해 주겠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사회화 기능을 더 깊게 담당해 주는지 그 다음 강의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